안녕하세요. 뷰티심리학 9주차 3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블랙 컬러 와터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블랙은 힘과 권력, 죽음의 색이고 디자이너와 젊은이들이 좋아하지만 부정의 색, 중세의 색, 기독교의 색에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있었고요. 우아한 아름다운 색이면서 검정의 컬러 테라피에 대해서도 살펴봤었어요. 자, 이번 주 그린과 오렌지 컬러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그린과 학습 목표는 그린과 오렌지의 예술작품과 그 심리를 이해할 수 있다. 그린과 오렌지의 상징성을 이해할 수 있다. 라고 정했습니다. 자, 생각해보기. 그린과 오렌지의 아트, 각각 아트와 문학별별 문화권에 따라서 사람의 심리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그린을 알아볼게요. 자, 괴테의 그린은 블루와 옐로우를 통한 현실적인 만족감, 또 자아의 치유,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칸딘스키의 그린을 보면 부동의 수동적인 힘, 그리고 견고하고 단단한 인상을 줘요. 추상주의에서는 모든 사물을 점선 면으로 구성한 칸딘스키의 그림을 보시면 참고를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탈리아의 농가를 표현한 괴테의 그림이에요. 그리고 그린의 일색이죠. 자, 루시오는 그린을 4가지 색 중에 그린을 표현을 했는데 자존심과 도덕의 가치의 대변으로 봤어요. 차갑고 단단한 저항력이 있는. 자, 막스 루시오의 색채 심리학에서는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자기를 과신하고 으스대는 공작인 그린으로 표현을 했죠. 당신의 자존감을 검사하라. 네, 한번 이런 것도 검사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샤갈의 초현실주의자의 초록의 눈의 집. 느낌이 어떠신가요? 네, 환상적이면서 그린에서도 또 느낄 수 있는 차분함과, 자, 그린의 상징적인 의미를 볼게요. 초록은 고요하고 지루한 것 같지만 생명의 힘을 극대화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소원을 성취케 하는 저력과 희망을 제공하고요. 긴장 상태에서 집중을 모으는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마치 호랑이가 위로 떠오르기 전에 근육을 쫙 긴장하고 있다가 팍 점프하기 전에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몸의 내부에서도 활발한 작용이 일어나고 있지만 겉으로는 고요한 상황처럼 보여요. 초록은 굉장히 정적으로 보이지만 만일의 경우 길을 박차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이미지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견고하고 단단한 인상을 가진 게 그린이에요. 자, 그린의 내면을 가진 일부 사람들은 쉽게 거드름도 피운대요.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자만에 빠져 있거나 기세당당한 태도로 자신을 위장한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이 갖는 명예욕, 다른 사람들로부터 높은 평가와 막강한 지위를 얻는 데 집중한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오랫동안 권력을 인정받는 목표에 빠져 있을 수가 있어요. 편협한 성격의 초록 애호가는 대부분의 인생 대부분을 명예욕이나 권세를 갈망하면서 보낸다고 하네요. 자, 그린을 아름다운 그린, 흉한 그린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그린은 젊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나이든 남성이 좋아하는 색이기도 해요. 자연의 정수, 이데올로기, 삶의 양식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린은 폭이 가장 넓은 색이에요. 노랑에 파랑이 조금만 섞여도 그린이 되죠. 그래서 그린은 모든 색을 포함할 수 있는데 흰색을 섞어도 그린이고 검정을 섞어도 갈색, 빨강을 섞어도 그린이에요. 이 상징학에서도 변화가 굉장히 많은 그린이 될 수가 있는데요. 파랑하고 이렇게 배색을 하면 아주 신선하고 젊은 상큼한 배색을 만들 수 있고요. 근데 검정하고 보라를 배색을 하면 이렇게 심술궂거나 괴물로 표현할 수 있어요. 헐크와 같은 부정적인 의미를 준다는 거죠. 자, 생명과 건강의 색인 그린을 살펴볼게요. 자, 그린은 봄과 번영과 생산을 상징하는 색이에요. 그리고 매우 신선해 보이고 영국인들은 컨디션이 좋을 때 그린 안에 있다.
in the green이라고 표현한대요. green은 야채와 동의어고요. green은 식물적인 생명의 색이기도 해요. red는 동물의 피를 상징하죠. 그래서 green과 red의 색은 최고의 활력을 상징하기도 해요. 자, 녹색의 개구리의 green 어때요? 다산을 상징하는 동물이에요. 개구리는. 자, 프로그의 알은 인간의 배알을 닮았다고 해요. 그래서 green은 신선함과 관련이 많고, 신선한 것, fresh, 가공되지 않은 것, 조리되지 않은 것,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들을 상징하고, 녹색은 젊음의 색이기도 해요. 자, green은 또한 사랑의 시작, 비너스의 상징, 황소자리의 색이기도 해요. 중세 문학에서 green은 사랑의 시작을 알리는 색으로 나타난대요. 사랑의 화신이었던 여인인 민네는 그린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요. 녹색 아가씨는 처녀를 상징한다고 해요. 녹색의 전통 인상을 입은 고장에서 밝은 녹색은 홍기가 된 처녀의 색이고요. 로마인에게서 녹색은 비너스를 상징하는데 아프로디테죠. 비너스는 아름다움과 사랑의 여신의 색이기도 해요. 이 비너스는 황소자리에 속하는데 이 점성술사들은 녹색을 황소자리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4월, 5월에 탄생한 봄 녹색과 어울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네요. 자, 그린은 이슬람의 또한 성스러운 색이기도 해요. 그린은 희망이 봄의 기운과 유사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느껴지고요. 그린은 이슬람의 예언자인 마호가트가 가장 좋아하는 색이었대요. 그래서 마호가트는 녹색 외투에 녹색 터번을 둘렀는데 잔드샤크 이셰리프라는 이슬람의 가장 귀중한 성물이죠. 황금수가 놓여있는 녹색의 깃발이었어요. 마호가트가 메카를 정복한 전쟁에 갖고 갔던 이 깃발인데 이 마호메트의 추종자들은 불신자들하고 싸우는 전쟁에서 녹색 깃발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종교가 돼버렸어요. 자, 그린은 예언자 마호메트의 색이기도 하고 이슬람의 색이기도 하고 아랍연맹의 색이기도 해요. 아랍연맹의 모든 국가의 깃발은 이 그린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천국이 녹색 그린이라는 사상은 사막의 민족에게 어쩌면 오아시스를 상징하기 때문에 환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카톨릭 제례에서 사용되는 그린, 성령의 그린을 알아볼게요. 카톨릭에서는 녹색을 성령의 녹색이라고 했어요. 1570년경 교황 피우스 5세는 흰색, 빨강, 보라, 녹색을 제례의 색으로 정하게 돼요. 이 네 가지 색은 성직자들의 미사를 올릴 때 입는 미사복과 제대, 강독대에 사용되는데요. 그 중에서 녹색은 제례색 가운데 가장 단순하고 근본적인 색으로 축일이나 기념일이 아닌 평범한 날에 사용이 됐어요. 빨강과 파랑, 녹색은 삼위일체의 색이기도 하죠. 이러한 맥락에서 빨강은 성부, 파랑은 성자, 녹색은 성령을 상징해요. 대부분의 기독교 회화 작품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외에도 마리아가 그려져 있거든요. 이럴 때 마리아는 파란 옷을 입고 그리스도는 빨간 옷, 성부는 퍼플 레드를 입고 있어요. 성령은 하얀 비둘기로 그려져 있는데 이때 배경은 주로 녹색이 사용됩니다. 성령은 사도들에게도 나타나고 그래서 녹색은 사도들을 나타내는 색이 돼요. 주교들은 사도들에게 후계자로 여기기 때문에 주교의 문장에는 녹색 모자가 또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녹색은요, 포이즌, 독으로도 쓰여요. 독의 색이에요. 놀랍게도 근데 그린은 건강의 색이기도 하죠. 완전된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녹색이 독의 색이 된 거는 물감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고대부터 알려진 빛나는 녹색은 구리 조각을 초에 넣어서 만들었다고 해요. 이 구리 조각을 초에 담가주면 구리 조각에서 녹색 녹이 생기기 때문이죠. 이 녹을 긁어내야 풀이나 계란 노른자, 기름 등의 접착제하고 섞으면 화가들이 물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린이 됐어요. 이렇게 얻은 그린은 색이 진했다고 해요. 이 색은 구리 녹색이라고 부르면서 독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왜 공포의 녹색이 되냐면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랬겠죠? 자, 1814년 독일의 슈바인푸르트에 있는 핫 염료 공장에서 구리 조각을 비소에 용해시켜서 더 진한 녹색을 생산해내는데 성공해요. 그러나 비소를 넣은 옷감을 입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중금속에 중독이 돼서 사람들이 죽어요. 이 새로운 녹색은 너무 색이 예뻤기 때문에 슈바인푸르트라는 녹색이라는 이름이 붙였지만 이 녹색은 슈바인푸르트 녹색 외에도 황제의 녹색, 파리의 녹색, 라이프치히의 녹색 등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이 모든 녹색들은 독성을 숨기고 있었어요. 비소는 가장 강력한 독약이에요. 이 비소를 이용한 녹색 물감의 생산은 과정뿐만 아니라 완제품으로 가공된 녹색 물감에도 건강에 무척 해로웠어요. 그래서 이 녹색의 독은 습기만 있으면 용해되어 나왔고 비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스로 변해버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사망했겠죠. 입었을까요? 너무 무서워서 못 입었겠죠? 자, 시민적인 녹색이 또 있어요. 자, 고대에서부터 녹색은 서민의 컬러였어요. 자작나무, 사과나무의 새싹과 껍질, 나무껍질, 그리고 서양의 토플, 이끼, 고사리까지 녹색 염료로 사용했어요. 녹색 염료 방법도 간단해서 모직을 잿물에 담가서 기름을 뺀 다음에 녹색 식물 죽에 여러 시간 끓이면 나왔어요. 이들 염료는 값이 싸고 독성은 없었지만 색이 흐렸겠죠. 당연히. 잿빛 녹색을 띌 수밖에 없었어요. 더욱 진한 녹색을 얻으려면 이중 염색이 필요했는데 엉겅퀴 꽃이나 노랑 염료인 이 꽃으로 염색을 한 다음에 인디고의 파랑으로 2차 염색을 하는 것이었어요. 식물로 간단히 염색한 칙칙한 녹색은 서민의 녹색이었지만 빛이 날수록 고귀한 녹색으로 여겼다는 거죠. 자, 그린의 감정치료를 살펴볼게요. 그린은 노란색과 파란색 두 개의 삼원색으로 이루어진 색상이에요. 이 두 가지 색상은 녹색으로 혼합될 때 분해될 필요가 없는 것을 표면화시키는데 일조를 하게 되죠. 노랑은 해결의 색상이고 파랑은 통찰력을 주는 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체적, 심리적, 질병의 대부분 과거의 사건이나 상태로부터 기인한다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 녹색이 매우 효과적인 치료 색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철과 이해라는 이 녹색의 성향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녹색이 주는 안정적인 능력 때문에 균형이 회복이 됐고 신체 체계에 평안함을 가져다 주어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심각한 일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녹색은 우리의 감정을 이렇게 어루만져 줘요. 진정시키고 녹색은 목표를 제시해 주기 때문에 결심을 하려고 할 때 사용이 될 수 있어요. 녹색은 모든 것을 명확하게 만들어주고 녹색은 은신처가 될 수 있고 스펙트럼의 중간 지점에서 편안함을 줘요. 골드 그린은 그린 골드는 신경성 안면 경련이나 심각한 신경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할 수 있고 그린 블루는 조울증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해요. 또한 녹색은 흉선, 심장, 어깨와 가슴 그리고 폐와 관련이 있어요. 녹색은 충격과 피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고 구토에도 도움을 주고 두통을 완화시켜주면서 폐쇄공포증의 경우에도 유익해요. 악성 질병의 안정감을 회복시켜주고 세포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서 생기게 되는 과잉 자극을 낮춰주는 그런 역할도 해요. 자, 신체 치료는 어떻게 하냐? 녹색은 최고의 신경
강장제예요. 그래서 코감기, 건초열, 꽃가루 때문에 생긴 알레르기 비염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좋은 해독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히 간과 관련된 질병에 효과적인데요. 이 녹색은 특히 식습관이 변하게 되는 공휴일에 발생하는 구토나 배탈에 효과적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말라리아에도 도움을 줘요. 그린 블루색은 신체적으로 심장에, 감정적으로는 마음에 큰 도움을 됩니다. 네, 여기까지 그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 이제 오렌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삶의 기쁨을 주는 오렌지. 바라만 봐도 상큼하고 식욕이 막 돋고 그렇죠? 자, 주황이라는 이름은 과일 오렌지에서 태어났는데요. 괴테도 주황을 옐로우 레드라고 불렀죠. 그래서 자, 오렌지의 광택이 황금의 광택과 유사해서 프랑스어로 황금을 오르라고 했대요. 그리고 이 오렌지가 인도에서 나랑이라는 말이라고 하는데 아라비아에서 건너오면서 나랑으로 불려져요. 그래서 오르 나랑이 합해져서 오렌지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오렌지색을 이국적이고 동양적인 색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몰랐죠? 자, 오렌지의 상징성은 오렌지 열매, 부드럽고 밝은 노랑, 주황과 뜨거운 불 같은 빨강의 중간에 자리 잡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에밀 롤테는 눈부신 태양과 잘익은 열매, 아름다운 인간의 육체를 주로 주황색으로 그렸어요. 보세요. 되게 주황주황하죠? 고대와 현대의 많은 화가들이 강림절의 성령에 불타는 혀를 빨간 불처럼 빨간색으로 묘사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메넨파의 화가인 바움가르트너는 교회의 날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물밀같이 몰려드는 인파를 주황색 하나로 생명의 성령에 의해서 둘러싸이는 사람들 모습으로 묘사했대요. 알프레드 마네시는 부활절 시리즈 그림인 빠그의 정점에 부활절의 상징인 회전하는 불덩이를 주황으로 그렸대요. 그것은 바로 잘 익은 커다란 오렌지 열매이거나 혹은 우주적인 부활 계란과 비슷한 죽음에서 자유로워진 삶의 에너지, 떠오르는 태양을 의미했다고 해요. 자, 주황은 색과 구성에 관련돼서 그 색이 지니는 입장, 즉 긍정적인 빛남이나 혹은 부정적인 억제를 통해서 다른 색을 지배한다라고 했어요. 긍정의 주황은 쾰른성 복음지에 그려진 십자가 장면에 나오는 요한의 따뜻한 주황색 옷, 십자가 밑에서 빛나는 요한의 사랑에 나타낼 수 있고요. 부정적인 측면은 다른 한편으로는 에이트나흐의 복음집에 있는 같은 장면에서 사악한 포도원 주인이 걸친 주황색 옷은 신의 모든 계시와 결국은 예수도 포도원에서 쫓겨났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렌지가 값싼 취급을 받기 시작한 거는 초기 플라스틱이 주로 주황색으로 프로덕트 됐기 때문이에요. 오렌지에 과다 노출되면 극도의 불안감과 불안정한 행동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면 좋겠어요. 자, 오렌지의 다양한 의미에서 1번. 자, 동양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상징하는 색으로 나타냈고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술의 신이고 풍요와 포도주의 신인 디오니소스는 주황색 옷을 입고 있었어요. 또 감정 온도를 상승시키기도 하고요. 식욕을 또 증진시키기도 하죠. 그래서 실제로 식욕이 떨어진 사람을 위해서 오렌지, 굴, 호박, 감, 파프리카를 추천했고요. 소화제를 주황 알약으로 만들었어요. 배아제종이죠. 그리고 가시의 색이기도 해요. 그래서 1위는 금색이고요. 2위는 주황이래요. 아일랜드 국기에 쓰인 세 가지 색이 있는데 초록, 그린, 화이트, 오렌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상황이 국기에 반영이 됐죠. 이 주황은 개신교를 또 뜻하기도 했대요. 또 위험을 또 상징하기도 했죠. 자, 오렌지와 관련된 단어를 한번 살펴볼게요. 주홍글씨, 도덕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규정해요. 꼬리표처럼 달고 다녔어요. 오렌지 혁명, 민주화를 상징했어요. 그리고 오렌지 군단은 네덜란드 축구팀을 칭하는 말이기도 했고, 주황색 경보는
대기오염 경보 단계 중에 두 번째로 높은 단계예요. 오렌지 전투는 난폭한 영주에 대항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봉기한 걸로 시작해서 영주의 잘린 머리를 상징하기도 했대요. 우엑. 자, 오렌지족은요, 1990년대에 강남에 거주하는 부조 부마들을 둔 화려한 소비 생활을 누리는 젊은이들을 있어요. 오렌지를 주면서 탈래? 너 탈래? 이랬죠? 그래서 거기서 유래가 됐고요. 자, 오렌지 가문은 네덜란드의 왕가인 오렌지 가문을 나타내기도 했어요. 자, 오렌지 마케팅을 한번 볼까요? 던킨 도너츠의 오렌지. 보기만 해도 던킨 도너츠가 생각나네요. 자, 그리고 레스모아의 신발 가게. 네, 주황색을 띠고 있어서 여기에 가면 모든 신발이 모여 있겠구나. 활기차고 가벼운 분위기를 연출시켜요. 자, 오렌지 팩토리는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건데 네, 패션 유통 판매 시스템이에요. 패션에 굉장히 국내 유일의 멀티 패션 리테일 브랜드죠. 중국으로 진출했고 베트남, 러시아, 인도네시아, 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로 넓혀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헤르메스의 오렌지 보세요. 이 헤르메스의 오렌지는 원래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본격적으로 등장했다고 해요. 염색이 부족했던 시기에 오렌지색이 천연 가죽색과 가장 흡사하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완전히 그 패키지로 주황으로 사용하게 됐고, 여전히 주황보다 천연 가죽색이 갈색인, 내 오렌지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우리는 크롬 브라우저를 많이 쓰고 있는데 파이어폭스라고 하는 브라우저도 있어요. 네, 이 파이어폭스, 이 여우죠. 여우가 여기 한 마리가 있긴 있는데, 네, 이거는 인터넷 브라우저 서비스 중에 일종인데, 이렇게 여우를 오렌지하게 만들어서 친근감 있게 썼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제주 에어라인도 오렌지를 썼죠. 그래서 굉장히 신선함, 안전함, 신뢰감을 주는 오렌지 컬러 마케팅을 했고요. 환타는 역시 언제 봐도 상큼하게 느껴지는 오렌지 컬러가 대표적이죠. 네. 자, 오렌지의 컬러의 테라피, 감정 치료할 수 있어요. 오렌지는 신경쇠약, 우울증, 강간, 이혼, 사고 등의 경우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슬픔이나 사별, 상실감, 치료를 할 때 도움이 돼요. 가장 효과가 높아요. 또한 아주 심하게 분노를 느끼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요. 쇼크 상태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지를 해주고,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인생에서 전진하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도 오렌지를 싫어하지만 권장할 수가 있고요. 이런 장애물과 맞서는데 필요한 강인함을 제공하는 색이기도 해요. 오렌지색은 아무리 고통스러운 경험이라도 모든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양분이 된다는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호박색은 우리의 판단력을 신뢰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피치, 메이크업이나 섀도우, 그 다음에 블러셔로 많이 쓰는 피치, 고통스럽고 아픈 기억과 맞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줄 때도 써요. 자, 소화와 관련된 기능을 하는 오렌지색은 장 기능에 영향을 크게 미쳐요. 그래서 오렌지는 복부와 신장, 하복부와 대장과 관련이 있고요. 부신계통의 호르몬에도 관장을 해요. 만약에 오렌지색 부분이 몸에 이상이 생기면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인생에 어떠한 유익도 흡수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해요. 오렌지색은 천식, 기관지염, 간질, 정신질환, 루마티스, 인대파열, 골절 등에도 도움이 되고요. 오렌지는 물리치유 시에 팔, 다리, 근육에 직접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그리고 카타르, 염증 치료에도 효과적이죠. 오렌지색과 노란색을 결합하면 갱년기의 우울증도 치료할 수 있어요. 오렌지색은 또한 두 성호르몬의 균형을 맞추고 불임에도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색이에요. 마지막으로 평가를 해볼게요. 그린의 상징성이 아닌 것은 삶의 균형을 주고 휴식을 제공한다. 맞죠? 정신의 안정을 둔다. 좋죠. 외부로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럴까요? 자, 거드름의 그린의 성격도 있었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겠죠. 네, 그린은 조용하고 에너지를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긴장 상태에서 집중을 모으는 힘이에요.
자, 두 번째 문제. 오렌지색을 활용한 컬러 테라피에 대해서 틀린 설명을 찾으래요. 자, 소화와 관련된 기능을 하고 장과 관련이 있어요. 맞죠? 물리치료 시 팔과 다리 근육에 직접 사용될 수 있어요. 네. 카타르 염증 치료에 효과가 없다? 있다고 그랬는데. 그쵸? 있다고 했어요. 갱년기 우울증, 불임에도 효과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염증 치료에 효과가 있는 오렌지. 자, 마지막으로 학습 정리를 해볼게요. 그린은 균형 정지된 상태에서 지향하고 진정시키는 힘이에요. 그린은 노랑의 해결이고 파랑의 통찰적인 힘이고요. 안정시켜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균형의 회복, 은신처로의 안정감을 제공해요. 자, 오렌지는 자유로운 삶의 에너지, 긍정적인 빛남, 부정적인 억제, 따뜻함, 자유로운 개방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오렌지는 신경쇠약, 우울증, 슬픔, 사별, 상실감에 효과적이고요. 심한 분노, 이혼, 과거의 트라우마, 사고, 의기소침, 우울증에도 도움이 되고 낮은 자긍심을 붙돋워 주면서 즐거움과 웃음과 건강을 조장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정말 좋은 색이에요. 네, 다음 주 10주차에는요. 1차 시에 퍼플과 핑크의 아름다운 색상이죠. 거기에 대한 뷰티 심리과 상징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